안녕하십니까.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. 제가 그 대환대출이나 채무통합 관련한 영상에서 뭐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, 내가 지금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데 저금리 대출로 바꿀 방법이 없나요? 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, 결론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. 미안합니다. 진짜. 그런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사가 없기 때문이 그래요.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자, 이 사람 보니까 신용 점수도 낮고 채무도 분산돼 있고 좀 그렇네.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금리를 조금 낮추면서 통합을 희망을 한다.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우리가 그 남의 금융사 똥을 닦아줘야 돼?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정말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이 만들어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, 자, 이거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허황된 희망을 갖고 사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만약에 내가 지금 연봉이 한 3천만 원이라고 쳐요. 그런데 내가 이미 대출이 토탈해서 한 5천만 원, 6천만 원 가까이 있다고 칩시다. 거의 연봉의 한 2배 가까이 되죠. 자기 연봉의 한 1.5배에서 2배 가까이 되는 채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서 이런 경우에는 해결할 방법이 1도 없습니다. 없는 게 정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.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채무를 조금씩 갚아가면서 빚을 줄여야 됩니다. 언제까지? 내 연봉만큼에서 1.5배 사이 정도 될 때까지. 1.5배도 좀 과해요. 자기 연봉 수준에서 조금 많은 정도까지, 자기 연봉의 한 1.2배? 네, 그 정도 되겠죠. 그렇게까지 오면 약간 희망이 생겨요. 그러니까 결국 연봉의 2배 가까이 계시는 채무를 들고 있는 분들은 내 연봉의 한 1.2배 정도 될 때까지 일단은 갚아 나가야 됩니다. 그래야만 뭔가 할 게 생기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갚았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이렇게 갚았다고 은행을 갈 수 있느냐? 못 가죠. 자, 은행을 가시려면은 내 연봉의 한 3분의 2 수준까지 채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연봉의 절반 수준까지 채무가 줄어들어야 은행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해결 과정을 잘 보세요. 결국은 내가 어떻게 더 금리 낮은 곳으로 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. 빚이 절대적인 금액이 줄어들어야만 금리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금리만 낮아지기를 바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. 자, 연봉의 2배 가까이 채무가 있는 분이 1.2배까지 줄었으면 이분들은 어차피 바로 은행을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냐. 이런 경우에는 이금융권 중에서 채무 통합을 해주는 금융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금리는 안 낮아지죠. 아까도 말했듯이 1.2배 가까이 있는 분들이 금리가 여기서 더 낮아지려면 은행을 가야 되는데, 은행을 가려면 아직까지는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라서 금리까지 많이 낮아질 수는 없지만 분산된 채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채무 통합을 하게 되면은 금리에서는 이점을 못 봐도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분산된 거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어들고, 그리고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일단 막 상환 기간이 들쭉날쭉한 거를 한 5년이나 6년, 7년, 길게는 10년짜리로 확 늘리면서 월 불입금을 또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것까지만 되더라도 이 사는 게 좀 편해지거든요. 그러면 결국 순서대로 가봅시다. 연봉의 2배만큼까지 있는 분들은 답이 없다. 결국은 갚아가야 된다. 갚아가려니까 힘들다. 그러면 개인회생, 신용회복, 이거밖에 없습니다. 그 외에는 방법 없으니까 찾아다니지 마세요. 시간 낭비입니다. 아니면 열심히 갚아가겠다. 그러면 갚아가다 보면 한 연봉 수준까지 떨어졌다. 그러면 그때 이제 한번 채무 통합을 해보는 거고요. 그리고 채무 통합을 해서 등급 좀 올라갔고 여기에서 이제 채무를 조금 더 갚았어. 연봉 아래로까지 갚았어요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1금융권에 가셔가지고 되냐 안 되냐 해달라 막 창구 직원을 괴롭히셔야 돼.
이게 순서예요. 이게 정석이고 이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허위 가장 광고와 거짓으로 써놓은 소설 같은 후기 글을 보면서 나도 될 수 있겠구나, 이 희망을 가지고 자꾸 어떤 막 되지도 않는 중개업체에 연락해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과정 자체가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? 이 모든 금융사의 대출 상품은 상식적인 선에서 만들어져 있지,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환상적인 대출 과정과 상품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. 이 빚이 많으신 분들이 한 번씩 연락 오셔서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, 제가 항상 그냥 저는 이제 빚을 갚으셔야 해결 방법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려요.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신 거는 이 상태에서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건데, 그런 방법이 없어요. 빚을 빚으로 해결을 하겠다,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. 그렇게 해줄 금융사도 없고요. 빚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갚아야 됩니다. 못 갚겠으면 회생 파산 이런 거 해서 만세 불러야 돼요. 둘 중에 하나지 뭐가 있겠습니까? 아니면 로또? 워낙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광고라든가 뭐 후기글들을 보시면 너무나 뭐 말도 안 되는 환상적인 내용들을 적어놔가지고,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비정상적인 광고가 현실처럼 느껴지고, 이런 솔직하게 정상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뭔가 이 사람은 되는 방법이 많은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구나,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. 뭐 어떤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들어보셨으니까 직접 각자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.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답변을 오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좋은 판단을 하셔서 채무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